제가 삽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 방식의 삽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삽이에요. 삽인데 발로 밟을 데가 없어요. 발을 밟을 때가 약간 판을 이 뒷판 이게 구부린 데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뒤에까지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난 데를 이 뒤에까지도 같이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밟을 때 굉장히 잘 밟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삽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다 삽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이건 쇠로 된, 금속으로 된, 이건 금속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링을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놔주면 삽이 힘이 증폭되면서 잘 됩니다. 메꿔내 놓든지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다 두든지 그것도 제 기술로 해당합니다. 야전삽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야전삽이래 모든 형태의 삽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삽인데 삽에다가 이 밑에 부분에 약간 두텁게 금속을 처리해서 약간 포크식으로 하나 또 야전삽도 이제 포크식으로 좀 더 이렇게 좀 포크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약간 두툼해야 되겠죠. 이게 얇으면 잘 부러지겠죠. 약간 두툼한 형태. 이 밑에 부분이 여기하고 틀리게 이쪽 부분은 약간 넓어도 되고요. 밑에 부분을 약간 일부러 두텁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좋겠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쇠스랑처럼 이렇게 푹 팔 수 있게 푹 파가지고 훅 뚫는 식으로 그런 용도의 이렇게 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용도의 삽은 뭐 쇠스랑도 있긴 한데 이것도 이렇게 이 밑에 부분, 위에 부분은 얇고 이 정도면 되겠고요. 밑에 부분만 특별히 좀 두껍게 처리해 가지고 쇠스랑처럼 하나, 둘, 셋 몇 개를 두 개짜리로 만들어도 돼. 세 개짜리. 밑에 부분 얇으면 금방 구부러지거나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 밑에 부분을 약간 두텁게 처리해서 뾰족한 형태로 땅을 갖다 푹 팔 수 있게끔 뾰족한 형태로 툭 튀어나온 것을 이 정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잘 부러지지 않게끔 약간 두터워야 되겠죠. 동그랗거나 뭐 세모나거나 그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이쪽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땅을 딱 푹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런 형태의 삽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무엇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삽 말고 이제 곡괭이 같은 거 제가 예전에 여기 땅을 파는 곡괭이를 말씀드려요. 곡괭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안에가 뾰족하고 곡괭이 뒷부분은 약간 뭐라 그럴까? 잠깐 가져와 볼게요. 뭐 좀. 곡괭이 이제 뒷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막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됩니다. 곡괭이 뒷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곡괭이가 이런 곡괭이는 없죠. 앞에는 기존 곡괭이하고 똑같고 이거 뒷부분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용도별로 틀려요. 굉장히 하다 보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굽어져도 되고 일직선으로도 됩니다. 살짝만 구부러뜨린 채 이런 식으로 해주거나 이게 끝에가 더 뾰족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형태의 곡괭이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 앞에는 그냥 똑같습니다. 뒷부분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곡괭이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 개짜리는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두 개짜리로 하면 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의 빠루라 그러죠. 이 빠루 부분에 이제 빠루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빠루 형태의 망치인데 땅땅땅땅 치기도 좋고 이게 뽑아내기도 좋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다 금속 라인을, 금속 선을 하나 두텁게 하나 처리해주면 빠루가 힘이 받쳐가지고 일종의 대나무의 매듭 구조의 변형이겠죠. 이런 여기다가 금속 선을 갖다 두통을 하나 놔주면 힘이 받쳐서 딱 지렛대 원료로 해서 잘 뽑아집니다. 모든 형태의 빠루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빠루가 이렇게 이런 망치하고 결합된 빠루도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망치 같은 것도 어떤 금속선을 두텁게 하나 처리해주면 망치가 속도감 있게 잘 된다고 그랬죠. 그것도 이제 제 기술구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드라이버 같은 것도 역대 금속선 한 개나 두 개 정도 또 놔주면 잘 회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굉장히 잘 회전이 됩니다. 금속 링처럼 해서 대나무 매듭 구조를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잘 되는 드라이버가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이것을 하지 맙시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따로 이게 지금 빠루인데요. 이건 완전 빠루입니다. 빠루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쯤에 이게 망치하고 결합된 빠루인데 이 뒷부분에 금속 손처럼 두껍게 하나 처리해주면 이게 대나무 매듭 구조로서 지렛대 원료로서 빨리 잘 뽑아진다고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빠루인데 이 상태에서 잘 되긴 돼요. 잘 되나 여기다 금속 선을 두껍게 세로로 놓든가 가로로 놓든가 금속 부분을 하나 놔주면은 여기도 어떻게 될까요? 예, 잘 됩니다. 이것도 잘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 갖고 할 때 이쪽 부분 밑에다가도 여기다가 충분히 어느 정도 돌기가 만들어진 약간 두텁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 딱 여기 이게 뭐랄까 약간 볼록 튀어나와야 되겠죠. 볼록 튀어나오면 잡아가지고 딱 잘 됩니다. 이 그런 형태의 이제 바로 만드셔도 제 기술인데 일종의 대나무 매듭 구조의 변형이에요. 시레트 원리가 여기다 볼록한 것이 하나 있으므로 볼록한 금속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됩니다. 그것이 약간 두텁게 네모나게 만들어도 되고 두텁게 만들어주면 딱 집어넣고 굉장히 잘 뽑아집니다. 여기다가 놔도 되고요. 이런 형태의 바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무엇을 하지 맙시다. 이거 이제 집게인데 집게 모든 형태의 집게에다가 옆에다가 금속선을 하나 주면은 금속 약간 두터운 부분을 하나 주거나 이 끝에 링처럼 링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끝에 링 하나 주면 힘이 거기 딱 전복되면서 딱 잘 집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금속 선을 여기다가 두텁게 하나 주든가 밑에 부분만 주든가 이런 형태의 집게 만드셔도 이거는 그래서 털 뽑을 때 만드는 거 이것도 아주 좋아요. 그런 형태를 만드셔도 제 기술로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가위인데 접대도에다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쪽 바깥쪽 부분에 안쪽에는 날이 있으니까 바깥쪽 부분을 이쪽을 약간 두텁게 처리를 해주고 여기다 금속선을 하나 이렇게 해주면은 잘 잘립니다. 아주 잘 잘려요. 금속선도.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쪽 부분을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해서 이쪽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잘리는 안쪽으로 이건 자르는 날이고 바깥쪽에 두터운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힘이 증폭되어서 쉽게 잘립니다.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 여기다 금속
금속 선을 하나, 금속 부분을 하나 두터운 것을 만들어 놓으시면 잘 잘립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자르는데 안에가 문제가 없으면 이 바깥쪽에 라인을 금속 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두터운 그렇게 하시는 구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쪽 부분을, 이쪽 바깥쪽 라인의 이 윗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는 안쪽은 잘리는 날 부분이고, 여기 삼각식으로 여기서 약간 두텁게 처리해주는 가위를 만드시면, 주방 가위도 되고요. 모든 형태의 가위는 다 이런 식으로 바깥쪽 라인을 이쪽을 두텁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는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가위 부분에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렇게 있어요. 안쪽에는 자르는 날이 있고요. 안쪽은 자르는 날이 있고 이 바깥쪽 부분에다가 인위적으로 약간 두터운 금속 선을 하나 주든가 이쪽 부분을 약간 더 두껍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잘 잘립니다. 이쪽 부분에다가 이쪽 부분에다가 대남 매듭 구조처럼 해서 하나 주셔도 이것도 잘 잘립니다. 여기다 힘을 증폭시켜 주죠.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너무 무겁지 않을 만큼 두터운 부분 만들어 주면 잘 잘립니다. 이쪽 라인 안에 잘리는 날 말고 바깥쪽을 좀 더 두툼하게 처리해서 삼각식으로 만들어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다가 금속 선을 이쪽 부분을 이쪽 부분이겠죠. 금속선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잘 잘립니다. 그거 하나로 만들어도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가 동그란 홈을 여기다 파주는 구조. 제가 예전에 그 원형 톱날 얘기할 때도 동그란 홈을 갖다가 골프종 홈, 동그란 홈을 좀 파주시면은 오래 써도 이제 지장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내구성의 동그란 홈을 파주시면은 일단 가위가 굉장히 잘 잘립니다. 그러니까 자르는 부분은 이 안쪽만 잘리는 거니까 이 바깥쪽 부분에다 홈을 좀 파주시면 그 가위가 잘 잘라져요.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집게 부분인데 이 집게 부분에 대남 매듭 구조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거나 원가가 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길게 이쪽 부분을 딱 찝히는 부분이 있죠. 찝히는 부분 이쪽 부분은 약간 두텁게 만들어줍니다. 두텁게 만들어주면 내가 끝에 딱 짚혀지거든요.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힘이 전달이 잘 안 되는데 대남 매듭 구조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잘 됩니다. 이런 형태의 집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명 기구인데 이건 이게 손전등이라서 렌즈가 램프가 하나짜리인데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자동차 전조등 같은 거 여기 안에도 램프가 레이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이저 구경을 그 서로 대중서 틀리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한 지점에 이렇게 레이저 공격기다 그러면 큰 레이저 열을 광원을 만들기보다는 레이저 나오는 구경 자체를 대중서 틀리게 만들고 초점 방식으로 융합하게 딱 만들어주면 돋보기 초점식으로 굉장히 높은 열을 얻을 수 있다. 그런 형태의 레이저 공격기, 용접기, 가공기 이것이 반도체 식각 장치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레이저 광원을 좀 증폭시키기 위해서 광소밀선 같은 것이 들어간다 그러면
방소미선 같은 거를 대중소 방소미선 자체를 두께를 대중소 틀린 두께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빛이 굉장히 강하게 주파수 방식으로 증폭되는 빛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레이저 광을 이용하셔서 증폭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는 EUV 장치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다른 데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자동차 전조등이다 그러면 이렇게 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LED 전조등이다 뭐도 그러면 램프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면 빛이 굉장히 그것이 융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나갑니다. 지금 전동차, 열차 같은 거나 배나 항공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대공 조명할 때도 그것을 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방안을 좀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LED 전구다 그러면 그거 LED 전구 그죠? 램프 같은 거 빛이 나오는 그 부분을 대중소 그 형태가 뭐가 됐든 대중소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구경을 틀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빛이 굉장히 증폭됩니다. 모든 형태의 조명에는 그게 이 기술 구조가 이거는 이제 램프가 하나짜리인데 조명 구조는 그것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CD 보면은 이게 CCTV인데 CCTV 카메라 렌즈가 하나잖아요.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 들어가 있고 사이즈가 틀린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국에서 보면 찍으면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10번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화면을 조합하잖아요. 이것을 컴퓨터로 전송을 해가지고 그렇죠. 1번 카메라부터 1번 카메라 한꺼번에 딱 360도를 촬영할 수도 있고요.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여기는 앞에만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 렌즈가 뒷부분까지 360도로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CCTV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좀 넓은 각으로 촬영을 이렇게 렌즈가 안에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죠. 각도를 따라서 여러 개 들어가 동시 촬영하고 컴퓨터 영상을 통해서 화면을 조합하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각각 따로 볼 수도 있고 조합해서 한 화면으로 광시야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휴대폰 카메라 안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대공 감시망, 대공 카메라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대공 영상 장비로 해서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드론이나 비행체 또는 함정 같은 데도 장착을 해서 전후 좌우를 동시에 볼 수 있고 비행체다 그러면 하늘 위, 함정이다 그러면 하늘 위까지도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늘 위까지 동시에 1번 카메라부터 10번 카메라가 이론적으로 이 CCTV 카메라에 10개 미니의 렌즈가 들어가 있다. 카메라 렌즈가 들어가 있어 동시에 10군데를 찍어서 한 화면으로 딱 각각 볼 수도 있고 통합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조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휴대폰 카메라에서도 똑같이 렌즈가 여러 개 있어서 이거는 그쪽 여러 군데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고 동시에 그냥 돌아가지 않은 채 찍어버린다는 거죠.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외선 전파를 갖다 쏘는 방식으로 했을 때 모든 형태의 적외선 전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시면 그것도 제 기술보다 멀리 갑니다. 적외선 전파가 좀 짧잖아요. 땅속도 투과가 잘 안 되는데 제 방식의 적외선 전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땅속에 있다 하면은 땅속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땅속 열을 지하 기지다, 땅굴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물 데우시잖아요. 전자레인지에서. 그래서 물 데울 수 있죠. 그 방식으로 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개의 전파,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통해서 열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그것을 하나로 초점 방식으로 여기서 쏘면은 그것이 맞으면은 그것이 강력한 열이 있어서 태워버리는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적외선 전파, 적외선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에 바로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또 다른 형태의 열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파의 종류들을 여러 개를 파형이 틀린 것을 섞어서 쓴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바닷물 같은 것을 데워서 증기화 시키고
여기서 이렇게 산소,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하고 적외선 전파를 같이 동시에 써서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여러 개의 조합과 적외선 전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같이 쓰면은 굉장히 빨리 끓습니다. 이 빨리 끓는 구조를 만들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해수를 담소화 시킬 수도 있고 수소 산소를 추출하고 생산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 그런 구조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파로 물을 끓이는 거죠. 전자레인지 안에서 우리 물 끓이듯이 전파로 물을 끓이는 그런 도구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자레인지 안에서 물 끓일 수 있죠. 전파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영광로다. 영광로는 이제 금속 같은 데는 좀 곤란하고 튕기니까 물 같은 것을 데워가지고 전기로 뭐를 할 때, 전기로 발전을 한다 할 때 이런 이렇게 전파,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방식 또는 적외선 전파 서로 파형했던 걸 섞어가지고 또는 단독으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여러 가지 전파를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섞어서 물을 끓여서 그렇죠. 전기 발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세척기다. 그러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초음파를 섞어서 쓰면 초음파 세척기가 잘 됩니다. 초음파 부분에 있어서 열이 대신 많이 발생하죠.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로 이렇게 전파로 물을 살균하는 살균기를 만드셔도 되고요. 적절한 정도로만 전력의 세기를 주면은 살균하는 것도 그릇 살균 세척, 그릇 세척하는 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초음파로 세척하시잖아요. 초음파로 세척하시니까 초음파의 파형을 서로 틀린 거를 나누면 물의 진동수가 서로 틀려져 가지고 그 물이 강하게 섞입니다. 그러면 이 방식을 초음파 세척기 아니더라도 프로펠러로 돌린다고 합시다. 프로펠러의 크기를 틀리게 나누면 그 물이 굉장히 진탕이 됩니다. 서로 강하게 섞여서 세척이 잘 됩니다. 이 부분을 잠수함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잠수함이나 보트 이런 데 어떤 배에서도 프로펠러 방식으로 서로 사이즈가 틀린 걸 놓으면 서로 바람이 섞이면서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선풍기 같은 것도 되죠. 선풍기를 이렇게 서로 프로펠러 선풍기 날개죠. 사이즈가 틀린 것을 상중하다, 양옆이다 그렇게 배치해 놓으면 서로 바람이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강하게 서로 다른 진폭을 가진 바람이 섞이면서 에너지가 방하는 공기를 식혀줍니다. 이런 형태가 선풍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에어컨도 들어갈 수 있고 열풍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풍기 이런 방식도 제 기술 환풍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풍기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항공기 같은데도 그렇죠. 서로 프로펠러의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면 강한 출력이 일어나세요. 드론 같은데도요. 그리고 또 이제 드론에도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위에다가 이렇게 프로펠러를 가령 선풍기다. 그러면 이 선풍기에